다시 돌아온 바이올린 꿀팁 박재희입니다.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. 정말 교수자, 스승의 연주 실력이 학생한테 정말 큰 반향을 끼칠까요? 교수님이 진짜 실력자면 학생이 정말 잘할 수 있고, 또는 다시 말해서 교수님이 이왕이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어야 정말 잘 가르칠까요? 이런 질문이죠. 그런데요, 저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한테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.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워낙 피겨 덕후였어가지고 알렉세이 야구딘 그리고 에프게니 플루신코 이 두 양대 산맥을 길러내고 양성했던 타티아나 무른소바라고 정말 전설적인 러시아 피겨 코치가 있습니다. 그 코치가 수없이 많은 정말 금메달리스트를 양성했고, 아사다 마오도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한 돈을 투자해서 그 코치한테 맡겼죠. 근데 과연 그 코치가 정말 잘했을까? 그건 아니었다고 해요. 본인이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으나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안 되지? 정말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른 게 뭐지? 수없이 안 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. 그래서 라스트 로스 오브 썸머 이런 거 있잖아요. 진짜 엄청난 기교와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거, 또는 비에탄 같이 그때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죠.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탄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그 소리를 내고 싶어서 했던 바이올린 테크닉에 매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. 근데 또 반면에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잘 못 가르치냐? 그건 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,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연주할 때요, 그냥 멍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나 진짜 이 소리 내고 싶어. 이 소리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. 막 이런 간절함으로 막 100%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간절함이 200%는 흘러나와야, 이게 흘러나오는 게 어느 정도 튀겨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소리 내고 싶은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16시간이고 18시간이고 틀어 박혀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. 한 음을 갖고도 정말 이 소리 다르고, 이 소리 다르고, 이 소리 다르고, 다 다르잖아요. 이 활의 조임, 저항성, 각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,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투쟁을 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그 안에서 그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? 깨달음, 규칙, 그리고 그거를 규칙을 생각하기도 이전에 내 마음속에서 이미 자동화되게 팔에 습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? 그런 것들이 다 내재화되어 있는 교수자가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교수자에게 다 달려있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하다못해 의사도 여러 군데를 가서 의사를 정하라고 하잖아요. 자기한테 맞는 의사가 있고 안 맞는 의사가 있고. 제가 교수님한테 거의 평생을 그 한 교수님께 배웠습니다. 근데 제가 이런 걸 여쭤봤어요. 만약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안 됐으면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? 물어본 적이 있어요. 좀 당돌하죠? 그랬더니 의사가 되고 싶었대요. 근데 자기는 후회를 하지 않는데요. 왜냐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의사하고 똑같다고 여겨진대요. 의사는 매번 똑같은 말 할 거예요. 고혈압 있으세요? 짜게 먹지 마세요. 운동하세요. 규칙적인 생활하세요. 항상 이런 지병이 있는 사람은 의사한테 가면 언제나 똑같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. 바이올린 교수도 마찬가지예요. 한 번 말해서 좋아지느냐? 그건 로봇이죠. 그렇게 잘 하도록 입력을 해주는 거겠죠. 근데 교수자는 아니거든요. 사람은 콩나무에 물을 주듯이 그 물이 다 흘러내려가서 콩나무에는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지만 콩나무 자라는 거 보세요.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요. 그런 것처럼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녹음해서 그냥 다시 틀어주고 싶어. 이럴 정도로 했던 말을 또 하지만 이게 콩나무에 물주듯이 조금씩 그 학생에게 내재되어 들어가는 거거든요. 의사가
끝없이 인내심을 갖고 갈 때마다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주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듯이. 하지만 정말 그 학생이 내고 싶은 소리가 있고 되고 싶은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모습에 저항하는 테크닉이 됐든 뭐 손목이 됐든 손가락 테크닉이 됐든 그런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아픈 곳을 교수자는 그럼 손목을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서 처방전을 내리는 거죠. 그렇게 처방전을 내리면서 그 학생이 한 걸음 한 걸음씩, 아니 한 걸음도 아니에요. 반 걸음씩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. 그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. 저희 교수님이 그랬어요. 그 처방전을 자기는 지금 또 지혜한테 내려주고 있어서 너무 보람된다고. 그래서 자기는 지금 또 자기가 바이올린 부분에 있어서 그 학생이 나 이런 소리 내고 싶은데 여기가 안 돼서 이게 막혀서 안 돼요. 그럼 그 막힌 부분 뚫어주고 아픈 부분 해결해주는 그런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. 그래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디까지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소리를 내고 싶느냐. 정말 그 소리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연습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정말 사랑에 빠지는 그 소리를 먼저 찾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선생님이 중요하다? 교수자가 중요하다? 물론 맞는 말이죠. 하지만 요즘은 정보가 과도하게 흘러넘치는 세대입니다.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똑같은 음을 긋고 있는지 알아야 발전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그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, 어떤 선생님이 좋을지 생각하는 거에 앞서서 내 자녀가 정말 악기의 소리에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 있도록 그걸 먼저 성취시켜 주셔야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이 우리 딸한테, 우리 아들한테 아니면 나에게 맞는 사람일지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교수자, 선생님, 그에 앞서서 뭘 하라고요? 정말 좋아하는 소리를 찾아보시라고요. 내가 왜 바이올린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제일 먼저 정해야 되는 그 목적지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소리, 그리고 그 소리에 충분히 빠져들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에 또 찾아올게요. 지금까지 박지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